일본하고는 제가 그 기존의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품의 규모가 완전히 틀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를 맞았던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얘네들은 금융 규제가 우리랑 완전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LTV나 DTI 같은 것들. 그냥 LTV만 보자고요. 우리가 LTV 같은 것들은 지금 50% 정도, 실수요자 50% 정도고, 지방 내려가도 60% 정도고요. 2주택 이상자는 아예 빵 풀어져. 지금 아예. 그 전에도 사실은 50% 내외에서 잘 작동이 됐었어요. 그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대출 이 정책입니다. 미국 같은 건 보통 몇 프로 했을까요? LTV를 참 여러분 아십니까? 뭔지? LTV가 뭐냐면, LTV가 집값이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LTV가 50%면은 5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LTV가 80%면은 8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LTV가 30%면은 3억밖에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TV는 높을수록 안전합니까? 낮을수록 안전합니까? 낮을수록 전체 사회 전체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의 대출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50% 내외에서 작동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보통 50%. 미국은 99.3%입니다. 평균치예요, 평균치. 예, 평균치. 그러면 10억짜리 집 살 때 내 돈 얼마 있으면 돼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근데 10억짜리 집 사게 되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실제로는 수수료도 들어가죠. 그죠? 복비 줘야 될 건 여기도. 그 다음에 취득세도 들어갈 거죠. 이런 돈 없어서 못 살까봐 미국 은행이 친절하게도 요거까지 빌려줍니다. 그래서 평균이 99%니까 실제로는 110%, 115% 상품도 있었어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11억 빌려줘. 누가 안 빌리겠습니까? 그죠? 금리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얘네가 금리가 되게 낮았었던 이유가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 IT 버블이 있었어요. IT 버블. IT 버블이 일어나게 되면서 위기가 생기니까 당연히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낮은 저금리로 인해서 얘네가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갔던 거예요. 주택시장이 화랑이 생기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DTI라고도 있습니다. DTI는 뭐냐면은 너의 소득을 보겠다예요. 그래서 50% 집 10억짜리 사는데 나 5억까지 빌려줘. 예전에는 이게 무조건 가능했죠. 근데 2000년 중반부터 DTI가 생겨나면서부터 너 근데 연봉이 얼마야? 나 연봉 3천. 그럼 너 안 해줘요. 그죠? 연봉 3천인데 10년짜리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하게 되면 최대 얼마예요? 3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TV가 50%라도 실제로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자는 몇 안 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 형태에서 대출 규제가 잘 형성된 나라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따 잠깐 언급 드리려고 했지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좀 충격적인 그 대출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닌자 상품이라고 있어요. 닌자 이거 맞나? 맞죠?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에셋 자산, 잡 직업, 인컴 소득, no income, no job, no asset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노숙자한테도 대출 해주는 거야. 너 직장도 없어도 돼, 자산 없어도 돼, 돈 버는 거 없어도 돼. 그냥 대출 해줄게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냥 원하면은 집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띠련이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띠련이? 예. 띠련이가 뭐야? 못 받으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 못 받는 거 빌려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집값이 계속 화랑을 띄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때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약간 반 미쳐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는 디테일이.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 화려하죠? 이 집들이 다 세일을 하고요. 집을 소유주는 있지만, 사실 내 게 아니죠. 그죠? 10억짜리 집 중에서 내 돈 들어간 거 빵원이고 은행이 10억 빌려줘서 내 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단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0억을 어떻게 갖고 버린 게 낫지. 일단 없애버리거나 세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노숙자가 발생하게 되고 실업자가 양산하게 되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당시 10년 전의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이런 부도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미국이 여러분들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달러죠. 네. 달러로 모든 원자재라든가 모든 어떤 상품들의 그 결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돈 아무리 쌓아봤자 우리나라 부도가 왜 맞았습니까? 우리나라 부도는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부도 났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아무리 그 세종대왕, 심사임당 많이 갖고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종이쪼가리잖아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론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돈 필요하면 찍어내면 돼. 망할 수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물론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나라 망했을 테지만 못 버텼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죠? 일본 같은 경우도 당시 80년대 후반이죠. 90년대 초 중반 요때 디플레이션 맞았을 때 그때만 해도 세계 경제대국 2위 국가였습니다. 그 정도니까 버텨냈던 거지. 안 그랬으면 다 망했어요. 그 정도 규모면. 근데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놨는데 돈 뿌렸죠. 그냥 계속 찍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텨낸 건데요. 지금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라임 등급, 이 가장 뛰어난 등급이에요. 그다음 중간에 알파 A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 계층. 그다음에 제일 하층민이 서프라임 등급이에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모기지 사태라는 것은 얘네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은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먹고 또 앞으로 계속 주택시장이 화랑일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대한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빅쇼트라든가 마징콜이라든가 인사이드 잡 같은 영화들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약간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시려면 솔직히 용어 보고 책 봐도 잘 모르겠잖아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 보게 되면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미국의 금융 중심지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사실은 엄청난 이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세계 금융 중심지는 이 월스트리트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상품들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상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그 아이비리그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석학들만 뽑아와갖고 돈 왕창 주면서 스카우트 해오거든요. 걔네들이 맨날 하는 것들이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무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많이 당했죠. 파생상품 같은 거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신한은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사갖고 한 5천억 이상 손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전 세계 금융권이 다 손해를 봤죠. 네. 하여튼 이게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상징하는 황소라고 합니다. 앞모습 되게 우람하고 멋있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죠? 근데 이걸 가서 이걸 이렇게 만진대요. 난 이미지가 보니까 막 만지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런 변태 같은 왜 저러지? 했는데 이걸 만지면은 좀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네.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가 있는 곳이고, 이게 금융위기 때 파산했던 어떤 은행들, 투자은행들인데, 리먼 브라더스는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고, 쟤네가 가장 많은 이런 모기지 채권을 구입한 곳이고요. 바로 망했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우리 메릴 린치라든가 베어스턴스 같은 건 충분히 들어봤을 법한 그런 엄청난 투자은행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페니맥이라든가 프레디맥 같은 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모기지 대출 회사예요. 다 망했죠. 이건 국유화했죠, 국유화. 이건 파산, 국유화. 이런 것들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로 막 인수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는 제가 그 기존의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품의 규모가 완전히 틀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를 맞았던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얘네들은 금융 규제가 우리랑 완전 틀려요.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LTV나 DTI 같은 것들. 그냥 LTV만 보자고요. 우리가 LTV 같은 것들은 지금 50% 정도, 실수요자 50% 정도고, 지방 내려가도 60% 정도고요. 2주택 이상자는 아예 빵프로죠. 지금 아예. 그 전에도 사실은 50% 내외에서 잘 작동이 됐었어요.
그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대출 이 정책입니다. 미국 같은 건 보통 몇 프로였을까요? LTV를 참 여러분 아십니까? 뭔지? LTV가 뭐냐면 LTV가 집값이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LTV가 50%면은 5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LTV가 80%면은 8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LTV가 30%면은 3억밖에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TV는 높을수록 안전합니까? 낮을수록 안전합니까? 낮을수록 전체 사회 전체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의 대출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50% 내외에서 작동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보통 50%. 미국은 99.3%입니다. 평균치예요, 평균치. 예, 평균치. 그러면 10억짜리 집 살 때 내 돈 얼마 쓰는데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근데 10억짜리 집 사게 되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실제로는 수수료도 들어가죠. 그죠? 복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그 다음에 취득세도 들어갈 거죠. 이런 돈 없어서 못 살까봐 미국은행이 친절하게도 요거까지 빌려줍니다. 그래서 평균이 99%니까 실제로는 110%, 115% 상품도 있었어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11억 빌려줘. 누가 안 빌리겠습니까? 그죠? 금리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얘네가 금리가 되게 낮았었던 이유가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 IT 버블이 있었어요. IT 버블. IT 버블이 일어나게 되면서 위기가 생기니까 당연히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낮은 저금리로 인해서 얘네가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갔던 거예요. 주택시장이 화랑이 생기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DTI라고도 있습니다. DTI는 뭐냐면은 너의 소득을 보겠다예요. 그래서 50% 10억짜리 사는데 나 5억까지 빌려줘. 예전에는 이게 무조건 가능했죠. 근데 2000년 중반부터 DTI가 생겨나면서부터 너 근데 연봉이 얼마야? 나 연봉 3천. 그럼 너 안 해줘요. 그죠? 연봉 3천인데 10년짜리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하게 되면 최대 얼마예요? 3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TV가 50%라도 실제로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자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 형태에서 대출 규제가 잘 형성된 나라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따 잠깐 언급 드리려고 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좀 충격적인 그 대출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닌자 상품이라고 있어요. 닌자 이거 맞나? 맞죠?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에셋 자산, 잡 직업, 인컴 소득, no income, no job, no asset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노숙자한테도 대출해 주는 거야. 너 직장도 없어도 돼, 자산 없어도 돼, 돈 버는 거 없어도 돼. 그냥 대출해 줄게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냥 원하면은 집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띠련이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띠련이? 예. 띠련이가 뭐야? 못 받으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 못 받는 빌려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집값이 계속 화랑을 띄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때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약간 반 미쳐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는 디테일이.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자, 화려하죠? 이 집들이 다 세일을 하고요. 집을 소유주는 있지만, 사실 내 게 아니죠. 그죠? 10억짜리 집 중에서 내 돈 들어간 거 빵원이고, 은행이 10억 빌려줬으면 내 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0억을 어떻게 갖고? 버리기 낫지. 일단 없애버리거나 세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노숙자가 발생하게 되고, 실업자가 양산하게 되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당시 10년 전의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이런 부도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미국이 여러분들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달러죠. 예. 달러로 모든 원자재라든가 모든 어떤 상품들의 그 결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돈 아무리 쌓아봤자 우리나라 부도가 왜 맞았습니까? 우리나라 부도는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부도 났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아무리 그 세종대왕 심사임당 많이 갖고 있어도 딴 나라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론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돈 필요하면 찍어내면 돼. 예, 망할 수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물론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나라 망했을 테지만 못 버텼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죠? 일본 같은 경우도 당시 80년대 중반에, 80년대 후반이죠. 90년대 초 중반, 요때 디플레이션 맞았을 때, 그때만 해도 세계 경제대국 2위 국가였습니다. 그 정도니까 버텨냈던 거지, 안 그랬으면 다 망했어요. 그 정도 규모면. 근데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놨는데, 돈 뿌렸죠. 그냥 계속 찍어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버텨낸 건데요. 지금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라임 등급, 이 가장 뛰어난 등급이에요. 그다음 중간에 RPA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 계층. 그다음 제일 하층민이 서프라임 등급이에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모기지 사태라는 것은 얘네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은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먹고 또 앞으로 계속 주택시장이 화랑일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대한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빅쇼트라든가 마징콜이라든가 인사이드 같은 영화들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약간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시려면 솔직히 용어 보고 책 봐도 잘 모르겠잖아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 보게 되면 이해를 좀 쉽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미국의 금융중심지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사실은 엄청난 이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세계 금융중심지는 이 월스트리트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상품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상품이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그 아이비리그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석각틀만 뽑아와갖고 돈 왕창 주면서 스카우트 해오거든요. 걔네들이 맨날 하는 것들이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무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많이 당했죠. 파생 상품 같은 거 우리나라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신한은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사갖고 한 5천억 이상 손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전 세계 금융권이 다 손해를 봤죠. 네. 하여튼 이게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상징하는 황소라고 합니다. 앞모습 되게 우람하고 멋있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죠? 근데 이걸 가서 이걸 이렇게 만진대요. 나 사람 이미지가 보니까 막 만지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런 변태 같은 왜 저러지? 했는데 이걸 만지면은 좀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네.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가 있는 곳이고, 이게 금융위기 때 파산했던 어떤 은행들, 투자은행들인데, 리먼 브라더스는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고, 쟤네가 가장 많은 이런 모기지 채권을 구입한 곳이고요. 바로 망했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우리 메릴 린치라든가 베어스턴스 같은 건 충분히 들어봤을 법한 그런 엄청난 투자은행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페니맥이라든가 프레디맥 같은 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모기지 대출 회사예요. 다 망했죠. 이건 국유화했죠, 국유화. 파산, 국유화. 이런 것들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로 막 인수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도 충격이 컸었죠. 그런데 이 월가에서는 이 규제 규명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돈잔치를 했습니다, 지들은. 그래서 AIG 같은 경우가 보험사잖아요. 세계 1위 보험사거든요. 쟤네가 판을 키운 어떤 주범 중에도 한 놈이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보너스 같은 거 다 주고 얘네들도 보너스 주고 얘네들도 보너스 엄청나게 줘요. 장난도 아니에요. 30억 달러, 36억 달러씩 줍니다. 보너스를. 몇 명 안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36억 달러면은 계산도 안 되는 얼마야? 36조인가? 360억, 3,600억, 3조 6천억. 3조 6천억을 그냥 개인 몇 명이 가져간 거예요, 임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죠. 얘네들은 연봉이 막 몇백억씩 됩니다, CEO들이. 예. 근데 망했는데 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게 뭔데? 미국 국민 모두가 모은 세금으로 막아줬더니 지들이 돈잔치를 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근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느 누구도 깜빵에 간 놈이 없어요. 한 놈도 안 갔어요. 한 놈 갔는데 그 의미 없는 어떤 찌끄레기고 결국은 한 놈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좀 극에 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얘네 때문에 우리도 사실 피해봤잖아요. 우리 개개인도 심지어는 전 세계가 피해를 봤는데 어느 누구도 이 죗값을 치른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이때 한번 확실하게 어떤 그 피드백을 줬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어떤 도덕적 해이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